제2편 과자류 제조 1장 과자류 반죽의 특징 서적 109에서 112쪽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화학적 팽창 제품이 아닌 것은 1. 과일 케이크 2. 팬케이크 3. 파운드 케이크 4. 시폰 케이크 답은 4번 시폰 케이크 시폰 케이크는 물리적 팽창 방법과 화학적 팽창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문제 2번 다음 중 반죽형 케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가루, 계란, 분유 등과 같은 재료에 의해 케이크의 구조가 형성된다. 2. 유지의 공기 포집력, 화학적 팽창제에 의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부드럽다. 3. 레이어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마들렌 등이 반죽형 케이크에 해당된다. 4. 제품의 특징은 해면성이 크고 가볍다. 답은 4번 제품의 특징은 해면성이 크고 가볍다. 제품의 특징이 해면성이 크고 가벼우면 거품형 케이크이다. 문제 3번 다음 중 거품형 케이크는 1. 파운드 케이크 2. 스펀지 케이크 3. 데블스 푸드 케이크 4. 초콜릿 케이크 답은 2번 스펀지 케이크 거품형 케이크는 계란 단백질의 신장성과 열변성을 이용하여 만드는 스펀지 케이크가 가장 대표적이다. 문제 4번 과자의 반죽 방법 중 시폰형 반죽이란 1. 생물학 팽창제를 사용한다. 2. 유지와 설탕을 믹싱한다. 3.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믹싱한다. 4.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여 믹싱한다. 답은 4번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여 믹싱한다. 변리법처럼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여 노른자는 거품을 일으키지 않고 흰자로 만든 머랭과 화학 팽창제로 부풀린다. 문제 5번 파이나 퍼프 페이스트리는 무엇에 의하여 팽창되는가? 1. 화학적인 팽창 2. 중조에 의한 팽창 3. 유지에 의한 팽창 4. 이스트에 의한 팽창 답은 3번 유지에 의한 팽창 파이나 퍼프 페이스트리에 사용되는 충전용 유지에 의하여 팽창하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다. 문제 6번 퍼프 페이스트리의 팽창은 주로 무엇에 기인하는가? 1. 공기 팽창 2. 화학 팽창 3. 증기압 팽창 4. 이스트 팽창 답은 3번 증기압 팽창 퍼프 페이스트리에서 퍼프의 뜻은 유지 속에 함유된 수분이 형성하는 한복음의 증기압이다. 그러므로 팽창 유형은 증기압 팽창이다. 문제 7번 다음 제품 중 냉과류에 속하는 제품은 1. 무스 케이크 2. 젤리롤 케이크 3. 양갱 4. 시폰 케이크 답은 1번 무스 케이크 냉과류는 차게에서 굳힌 모든 과자를 뜻하며 바바로아, 무스, 푸딩, 젤리, 블라망제 등이 있다. 문제 8번 구워낸 케이크 제품이 너무 딱딱한 경우 그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배합비에서 설탕의 비율이 높을 때 2.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을 때 3. 높은 오븐 온도에서 구웠을 때 4. 장시간 굽게 했을 때 답은 1번 배합비에서 설탕의 비율이 높을 때 배합비에서 설탕의 비율이 높아지면 반죽의 글루텐을 연화시켜 제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한다. 문제 9번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이 적게 들어감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은 1. 오븐에서 제품이 주저앉는다. 2. 제품의 껍질이 두껍다. 3.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4. 제품의 부피가 증가한다. 답은 3번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스펀지 반죽에 설탕이 적게 들어가면 계란 단백질의 기포력은 향상되나 기포 보유력이 떨어진다. 계란 단백질의 기포 보유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굽기 시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문제 10번 스펀지 케이크 제조에 사용되는 달걀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결합제 역할 2. 글루텐 형성 작용 3. 유화력 보유 4. 팽창 작용 답은 2번 글루텐 형성 작용 달걀의 물리적 성질 중에 글루텐 형성 작용이 있으나 케이크 제조 시에는 이러한 작용을 억제시켜야 한다. 문제 11번 제과 제빵에서 설탕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감미제의 역할을 한다. 2. 껍질색을 좋게 한다. 3. 수분 보유제로 노화를 지연시킨다. 4. 밀가루 단백질을 강하게 만든다. 답은 4번 밀가루 단백질을 강하게 만든다. 설탕은 밀가루 단백질을 약화시키는 연화작용을 한다. 문제 12번
제품의 중앙부가 오목하게 생산되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사용한다. 2. 수분의 양을 줄인다. 3. 오븐의 온도를 낮추어 굽는다. 4. 우유를 증가시킨다. 문제의 어떤 제품이란 제시가 없으나 제과 문제이며 우유를 첨가한 버터 스펀지 케이크 등 반죽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제품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답은 4번 우유를 증가시킨다. 우유에 단백질이 있어 구조 형성 작용을 하기는 하나 수분이 너무 많아 구조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 13번 소금이 제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향을 좋게 한다. 2. 잡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3. 반죽의 물성을 좋게 한다. 4. pH를 조절한다. 답은 4번 pH를 조절한다. 제과 시 pH를 조절할 목적으로 넣는 재료에는 주석산 크림,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소금은 pH 완충 작용을 한다. 문제 14번 베이킹 파우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다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산을 첨가하여 중화가를 맞추어 놓은 것이다. 2. 베이킹 파우더의 팽창력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에 의한 것이다. 3. 케이크나 쿠키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된다. 4. 과량의 산은 반죽의 pH를 높게, 과량의 중조는 pH를 낮게 만든다. 답은 4번 과량의 산은 반죽의 pH를 높게, 과량의 중조는 pH를 낮게 만든다. 정답과 반대로 과량의 산, 산성은 반죽의 pH를 낮게, 과량의 중조, 알칼리성은 pH를 높게 만든다. 문제 15번 아이싱이란 설탕 제품이 주요 재료인 피복물로 빵, 과자 제품을 덮거나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크림 아이싱이 아닌 것은 1. 퍼지 아이싱 2. 당 아이싱 3. 단순 아이싱 4. 마시멜로 아이싱 답은 3번 단순 아이싱 크림 아이싱은 아이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기를 넣으면 된다. 단순 아이싱은 단지 각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문제 16번 아이싱에 사용하여 수분을 흡수하므로 아이싱이 적거나 묻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흡수제로 부적당한 것은 1. 밀가루 2. 옥수수 전분 3. 설탕 4. 타피오카 전분 답은 3번 설탕 설탕은 수분을 흡수할 수는 있지만 용해되는 성질 때문에 적거나 묻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문제 17번 도넛 글레이즈가 끈적이는 원인과 대응 방안으로 틀린 것은 1. 유지 성분과 수분의 유화평형 불안정 원재료 중 유화제 함량을 높임 2. 온도 습도가 높은 환경 냉장 진열장 사용 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선택 3. 안정제 농후화제 부족 글레이즈 제조 시 첨가된 검류의 함량을 높임 4. 도넛 제조 시 지친 반죽 2차 발효가 지나친 반죽 사용 표준 제조 공정 준수 답은 1번 유지 성분과 수분의 유화평형 불안정 원재료 중 유화제 함량을 높임 도넛 글레이즈는 일반적으로 젤라틴, 젤리, 시럽, 퐁당, 초콜릿 등으로 만들므로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 18번 도넛과 케이크의 글레이즈 사용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23도 2. 34도 3. 50도 4. 68도 답은 3번 50도 글레이즈란 저장 기간 중에 건조되거나 신선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넛과 케이크에 입히는 피복물을 말한다. 문제 19번 다음 머랭 중 설탕을 끓여서 시럽으로 만들어 제조하는 것은 1. 이탈리안 머랭 2. 스위스 머랭 3. 냉제 머랭 4. 온제 머랭 답은 1번 이탈리안 머랭 이탈리안 머랭 제조 시 설탕을 끓여서 만든 시럽을 넣는 이유는 달걀인자에 있을 수도 있는 살모넬라 식중독 미생물을 사멸시켜 무순한 앵과를 만들 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제 20번 이탈리안 머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설탕량이 많으면 설탕의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설탕에 물을 넣어 끓인다. 2. 흰자와 설탕 일부로 50% 정도의 머랭을 만든다. 3. 뜨거운 시럽에 머랭을 넣으면서 거품을 올린다. 4. 강한 불에 구워 착색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알맞다. 답은 3번 뜨거운 시럽에 머랭을 넣으면서 거품을 올린다. 흰자와 설탕 일부로 50% 정도의 머랭을 만든 후 머랭에 뜨거운 시럽을 넣으면서 다시 거품을 올린다. 일반적으로
무순한 냉과를 만들 때 쓰지만 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얹고 토치를 사용하여 강한 불에 구워 착색하기도 한다. 문제 21번. 설탕공예용 당액 제조 시 고농도화된 당의 결정을 막아주는 재료는 1. 중조 2. 주석산 3. 포도당 4. 베이킹파우더. 답은 2번 주석산. 설탕의 재결정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석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탈리안 머랭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럽을 만들 때, 버터크림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럽을 만들 때, 설탕공예용 당액 시럽을 만들 때이다. 문제 22번. 퐁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시럽을 214도까지 끓인다. 2. 40도 전후로 식혀서 휘젓는다. 3. 굳으면 설탕과 물의 비율을 1대1로 만든 시럽을 첨가한다. 4. 유화제를 사용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답은 2번 40도 전후로 식혀서 휘젓는다. 보기 1번. 시럽을 214도가 아니라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다. 보기 2번은 정답이고, 보기 3번. 굳으면 일반 시럽, 설탕 대 물 1대1이 아니라 설탕 대 물 2대1을 소량 넣는다. 보기 4번.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엿 전화당 시럽을 사용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문제 23번. 일반적으로 우유 1리터로 만든 커스터드 크림과 무당 휘핑크림 1리터로 만든 생크림을 혼합하여 만드는 제품은 1. 디프로메트 크림 2. 퐁당 3. 마시멜로 4. 퍼지 아이싱. 답은 1번 디프로메트 크림. 퐁당은 설탕 시럽을 기포하여 만든다. 마시멜로는 흰자에 설탕 시럽을 넣어 거품을 올려 만든다. 퍼지 아이싱은 설탕, 버터, 초콜릿, 우유를 주재료로 크림화시켜 만든다. 문제 24번. 데코레이션 케이크 재료인 생크림에 대한 설명이다. 적당치 않은 것은 1.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2. 유지방 함량 35에서 45% 정도의 진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한다. 3.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가 너무 크게 되어 안정성이 약해진다. 4.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 온도는 3에서 7도가 좋다. 답은 1번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가 아니라 10에서 15%를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생크림의 보관 온도는 0에서 5도이고 작업 시 생크림의 품온은 0도에서 10도 사이가 좋다. 단 생크림의 종류에 따라 세부 온도에는 차이가 있다. 문제 25번. 1000ml의 생크림 원료로 거품을 올려 2000ml의 생크림을 만들었다면 증량률 오버런은 얼마인가? 1. 50% 2. 100% 3. 150% 4. 200%. 답은 2번 100%. 오버런은 휘핑 후 부피에서 휘핑 전 부피를 뺀 후 이것을 휘핑 전 부피로 나누고 100을 곱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